그녀는 과학자처럼 일한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두고 나온 이야기인데요. 역대 최연소 동독 출신의 여성으로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현재 지지율이 80%에 육박하는 비결로는 과학자답게 일한다는 점이 빠질 수 없다고 하죠. 그녀는 카를 마르크스 대학, 현재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 양자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과학도입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도 과학자로 일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며 증거에 기반을 둔 신중한 의사결정,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솔직함, 이 모두 과학자로 훈련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을 지향합니다. 강아랑 이독실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강아랑입니다. 네, 이독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 역시도 오프닝과 연결고리가 있는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가볼까요? 과장창의 인기 게스트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다시 불러달라고 정말 그 후기 보니까 난리였었습니다. 또 영화처럼 완벽할 것 같지만 실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과학자, 그들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지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도 정말 바쁘셨다고, 오늘 앞에 일정 때문에 헬기를 타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헬기는 아니고. 사실 저는 여성 과학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 읽으면서 자랐으니까. 무조건 꼭 있죠. 누구죠? 위인전 하면은 퀴리 부인 꼭 그렇죠. 있어요. 퀴리 부인. 그렇죠. 마리 퀴리. 그렇습니다. 마리 퀴리, 프랑스식 이름이죠. 원래 폴란드 바르샤바 태생이신 분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리아 스코도프스카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라고 전체 이름을 많이 부르곤 하죠. 네. 폴란드를 대표하는 과학자로 알려져 있고 폴란드인들의 어떤 자부심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셨을 때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옛날 독일이니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세 개의 강대국들에게 쪼개져가지고 아이고. 나라가 지배받고 있어서 그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르샤바는 러시아 땅에 속해 있는 상태였고요. 그때 태어나셔서 활약을 하시면서 나는 폴란드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시면서 폴란드를 빛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독립운동과 비슷한 그런 포지션도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폴란드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우리도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 이름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일단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는 노벨상을 2번 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2번 받았어요? 네, 한 번 받은 것도 아니고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물리학상, 한 번은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다른 두 종목, 그 중에서도 물리하고 화학상을 동시에 수상한 과학자는 없어요. 유일합니다.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 따님도 노벨상 수상을 했습니다. 진짜요? 딸도 수상을 했고 도대체 그래서 뭘 했길래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자, 이제는 아랑님이 할 차례입니다. 네네. 라듐이요. 맞아요. 라듐의 발견을 보통 굉장히 큰 공로로 칩니다. 네. 마리아 스코도프스카 퀴리 이분이 한참 연구를 하실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었던 연구 분야가 방사능에 대한 연구 분야였다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역청 우라늄 광이라는 광산에서 나는 돌을 잘 갈고 거기에서 뭐 분리를 해보고 뭐 이런 실험을 정말 끝도 없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네. 이분이 뭐 기계 장비 같은 거를 이용하시도 않고 연구비를 연구하실 당시에 많이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손으로 자기하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연구를 하신 거거든요. 방사능에 대해서 갖가지 연구를 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중에서 이제 라듐이라는 특정한 원소 하나를 새로 발견을 한 거죠. 라듐은 특별히 방사능을 강하게 내는 그런 원소였기 때문에 그 후에 다양한 방사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라듐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살기로 쓰거든요. 끝말잇기 쿵쿵 딸 때. 아, 깜짝이야. 라듐을 좋아한다는 거. 라듐은 그 뒤에 또 히스토리가 있어서. 라듐 하면 끝나거든요. 라듐. 원소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앞 글자는 되게 평이한 글자인데 뒷 글자는 뭐 심한 거. 나트륨, 카드뮴. 뭐 카드뮴, 뮴도 우라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소 기호만 잘 알고 있어도 주기율표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 제왕이 됐을 끝말잇기의 제왕이 됐을 끝내는 거죠. 이분이 활동을 하신 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이분이 말년은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에 어목했던 시절과 겹칩니다. 네. 노골적으로 이분이 뭐 폴란드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활약 그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소개되면서 마음속으로 울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 스코브스카 퀴리는 라디움 발견했고 또 이분이 발견한 물질 중에 폴로늄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만 해도 이제 원소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 원소 이름을 붙이거든요.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이분은 나의 조국, 나의 고향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원소 이름을 폴로늄으로 붙이자라고 하면서 내가 최초로 발견한 원소다라고 과학계에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그 이름을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러시아 과학자들이나 독일 과학자들조차도 폴로늄으로. 저 나라는 우리가 멸망시킨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 물질은 폴로늄이라고 불러야 되네라고 하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독립운동 못지않게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한 독립운동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그 퀴리 사망 기사가 또 기사에 사망 기사 뭐 실렸고요. 일제 강점기에 뭐 이런 퀴리의 어떤 전기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는데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거를 보면서 당시에 식민지 조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게 독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겠죠. 그래 그런 식으로도 우리나라의 역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 인물이다. 뭐 이런 정도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퀴리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우리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또 훌륭한 여성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우리나라에 한국 과학자 명예의 전당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새겨진 과학자 중에도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마 그 중에서는 여성 과학자 중에서는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김점동 선생인데요. 이제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절에 근대 의학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의학을 배우시고 의사가 되셔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돌보시면서 헌신하셨던 그런 분으로 이름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 활동하셨던 의사다라고 생각하시면 근대 되고. 의학을 한. 근데 한국에서 태어나신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굉장히 가난한 집 출신이셨어요. 이 시기에 가난했다는 것이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잖아요. 당시에 그랬다. 여성을 학교에 보낸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이분은 근처에 학교가 생겼을 때 집안에서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왜냐? 학교가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운영하던 기숙학교 형태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면 가난한 집에서 입을 하나 더 입을 하나 돌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입을 하나를 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한 이화학당 역사에서 한 2, 3기, 3, 4기 이 정도 돼요. 극초기 인물이세요. 그때 당시에 학교라는 걸 미국에 온 선교사들이 스크랜턴 부인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거든요. 학교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여학교입니다. 우리는 여자들에게도 어떤 배움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차렸는데 사람들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치 그러겠지. 저런 거 왜 보내라고 했는데 가난하니까 보낸 거예요. 김정동 선생은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의학에 막 관심이 불타오르고 이런 학생이 전혀 아니었대요. 오르간을 치는 그 미국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대요. 음악이라는 걸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고 가끔 음악을 접해봐야 뭐 농악 이런 것만 좀 접해봤을 텐데 그러네. 선생님이 오르간 연주를 건반을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서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의학 지식들, 과학 지식들이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살려서 한 명의 인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학의 길로 뿌리를 받기로 했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네. 볼티모어에서 공부하셨다고 해요. 또 이분이 참 진기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학위를 따시고 한국으로 귀환을 하신 분들 중에는 거의 또 이분이 1세대세요. 김정동 선생이 그렇게 이제 의학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진료를 하시고 다니시면서 보다 보니까 가끔 이 전염병이 돌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김정동 선생이 조선에 올 시기에는 콜레라가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정체에도 규명이 된 상태였고 세균성. 근데 김점동 선생이 진료를 하면서 보니까 조선 시대의 그 말기의 사람들이 콜레라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귀신이 그게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은 콜레라에 걸린다. 김정은 선생이 배우고 온 입장에서 그걸 딱 보니까 가슴에 팍 와닿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병이 왜 걸리는지 세균 때문에 병이 퍼진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치. 본인이 남긴 그 글에 그런 내용이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마을 공동 우물 떠갖고 끓여 먹기만 했었어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점동 선생이 그런 식으로 정말 현대사의 격동기, 우리나라의 과학이 처음으로 도입되던 시기에 정말 온몸을 바치셔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이다라는 중요한 사실과 네. 그보다 살짝 덜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이 우리가 과학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에 다 잘 들어있군요. 담겨 있다. 재밌게 볼 수 있겠네요. 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꼭 야.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네.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의 반의 반도 못했습니다. 언제 또 나오실 수 있나요? 불러주시면 나오죠. 오. 정말요? 네, 불러주시면 나오죠. 네, 자, 인사할까요? 네.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화이팅! 화이팅!